오늘은 제주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현장에서 지키시는 분들 중 김원 단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 응급의료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제주 한라병원 부원장 김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오늘 인터뷰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저희 응급의료 지원단의 역할이나 노력 같은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주 응급의료 지원단 자체는 사실은 이 도내에 있는 도민과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도에 계시는 동안 응급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관리기관 간 유관극히 협력체를 구축해가지고 안전한 도민 응급 상황에서 안전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이 응급의료의 체계 및 정책에 주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응급의료에서는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 단계가 중요한데 가운데는 한라산, 산이나 섬자 우리가 보통 하는 차량이 움직이기 어려운 장소이고 또 섬이라는 것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특히 중증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항공이송 같은 이런 수단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돈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응급적으로는 수용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처럼 다른 시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 내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수용 체계를 완결시키기 어려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나는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의료 역량이 제한이 있어도 응급 환자가 특별히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을 때는 한라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는 일단 가능한 병에 수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육지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그런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생명하는 사례를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2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립 및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과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2024년 2월 26일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 또는 병원 전원 상황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일단 잘 조절해서 큰 문제 생기지 막아야 되겠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응급환자 한라인 운영으로 24년 3,959건, 25년 상반기 1,980건 처리가 제도 응급의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이송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서부터 병원까지 가는 과정이고 전원이라는 것은 처음 받은 병원이 그 환자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에 더 위에 상급 병원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송과 전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야 될 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요즘 말할 소위 응급실 뺑뺑이 돌파해서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나 노상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송전원 한라인은 그런 환자가 생겨서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바로 연락을 받고 최종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주는 역할에 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데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자가 어디서 생기더라도 병원을 신속하게 연결해 줄 수 노력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내 어느 병원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응급 상황일 때는 1차적으로 어느 병원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함으로써 환자가 노상이나 응급실 병원을 가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중증도에 따라서 응급 기관의 역량이 맞도록 환자를 잘 옮겨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급이라는 기관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때 제공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도내 모든 병원의 역량을 조사해서 우리가 그거를 옮기는 이송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이라든지 민간 이송 구급대가
그 참고해서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준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시킴으로써 이런 지침을 전도에서 활용하여서 응급 환자가 안심하고 적절한 병에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응급실을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그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또 그 정보를 알고 난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응급의료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안내하고 그거를 홍보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홍보 내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응급실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 이런 거로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라든지 또는 보통 의료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야간이나 휴일 같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이것저것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안내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로는 저희가 TV 송출도 할 수 있고 또 라디오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또 도내 전광판이나 카드 뉴스, SNS 그리고 리플렛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총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홍보 활동이 교내 응급실의 경증 환자 비율을 지금 감소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또 환자 이송과 치료가 더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 및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며 모든 응급 정보를 한 곳에 모아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고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제주 전역의 응급 상황에 빠짐없이 대응해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응급의료 지원 체계 전반에 있어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정보체계 구축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AI라는 것은 이제 물론 AI도 단계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오늘은 좀 쉽게 모든 걸 두리뭉실하게 AI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AI가 필요한 단계가 몇 단계가 첫째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이 어딘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중증도라 그럽니다. 이 환자는 어떤 병으로 어느 병원을 가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AI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관리 지침도 만들어서 어떻게 원칙을 주고 그 다음에 병원 상황을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구급대원 현장에서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심전도를 찍고 있는데 그걸 갖고서 어느 병이 어떤 정도 가능성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럴 때 AI가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지원단에서 중앙 서버를 구축해서 예를 들면은 구급대원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맥박 재고 심전 재고인데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중증인지 모른다 그럴 때 그 자료를 지원단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10초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이 환자가 예를 들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우리 심전도 AI 같은 거 돌리면 10초 안에 이 사람 심근경색이 걸리면 89%다 이렇게 바로 나오고 또 이 사람 심장이 피를 짜는 힘이 약해서 심부전으로 지금 위급한 상태 될 6시간 내 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퍼센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서버를 구축해서 현장 대원에 전달해 줌으로써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지금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가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람은 4시간 이내 사망하거나 큰 중증으로 해가지고 중증 이벤트로 위험해질 확률이 몇 프로다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긴급 환자인지 아니면 경증 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AI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도 저희가 서버를 구축해서 내년까지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는 AI나 그런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활용을 못 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고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연구상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환자와 도민과 관광객이 아플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이 AI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응급의료 현장에서 늘 애써 오셨는데요. 끝으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 분야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이 분야는 1년 364시간 항상 긴장한 상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응급상에 대응을 해야 될 분야고 필수 의료 분야 중에서 우리가 환자분을 제일 먼저 접촉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아주 다양한 직종이 많은 분들이 정말 온몸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이 같이 혼용되어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한 개발 또는 발전을 위한 투자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가장 먼저 닿아서 느껴지고 체감하는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과감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응급의료 서비스가 더 나아진 그런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돈에 있는 병원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시시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AI를 적용해서 현장에 구급대원들 응급 환자를 보다가 생겨났던 그런 중증도에 대한 것을 도움을 준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질 텐데 이 모든 것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현실로 옮겨서 적용시키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탁드리자면 이런 현장 필수의 최전방에 있는 응급 분야에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응급의료 서비스의 향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을 담다 제주편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